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바로 그 발표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소개조차 못했던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변화해가는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뭐랄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좀 용기를 드리고 정보도 나누고자 쓰인 그런 개인적인 글인데요. 저희는 이 글을 보면서 발표 불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깨닫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발표 때문에 힘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 심리나 성장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분명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용기 있는 여정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글 쓰신 분이요, 8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식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었대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극심한 발표 공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교탁 앞에 나가서 이름 석자를 말을 못하고 그냥 울어버렸던 거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성인이 된 지금도 자기소개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 네, 정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네요. 특히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 시선이 확 집중된 상황에서 뭔가 실패하거나 당황했던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심리적인 흔적,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트라우마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만 딱 와도, 또 그때처럼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극심한 예기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 촉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발표 상황에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 관계라든지 학교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 영향이 계속됐다고 하니까, 그 깊이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당연하고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 볼 때도요? 네. 그리고 주목받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셨다고 해요. 더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것 때문에 어릴 때 꿈꿨던 거 있잖아요. 연기자, 가수, 심지어 변호사 같은 꿈까지 다 포기해야 했다는 거예요. 꿈을 포기할 정도로? 네. 지금은 아로마 테라피 공방 운영하시는데 1대1이나 아니면 소규모 수업은 그래도 괜찮으시대요. 근데 여전히 한 20명 그 정도 이상만 되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약간 멘붕 상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런 생각에 변화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스피치 학원에도 등록을 해보셨대요. 네. 많이들 시도하시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이나 제스처 이런 겉으로 보이는 스킬은 배웠는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발표 공포증 자체를 딱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발표 기술을 배우는 거랑 발표 불안을 다루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겠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그 발표 불안, 특히 공포증 수준까지 가면요. 이게 표면적인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과거 경험에서 생긴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특정 상황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불안 반응, 이런 거랑 깊게 연관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네. 심장 막 두근거리고 손 떨리고 식은땀 나고 이런 신체 증상까지 같이 오면서요. 그렇죠. 몸으로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그냥 유창하게 하는 법만 배워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스피치 학원 다음에 다이롬 센터라는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기관을 찾게 된 건 문제의 진짜 뿌리에 한번 접근해 보려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몰랐던 어떤 내면의 모습을 좀 발견했다고 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원래 자기가 자기 아는 게 제일 어렵다. 맞아요. 진짜 그렇죠. 2회차 상담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발표할 때 나타나는 그 심장 두근거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신체 반응. 네. 그런 신체 반응을 조절하고 또 그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방법 이런 걸 배웠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관찰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발표를 피했거나 아니면 그전에 다녔던 스피치 학원 분위기가 좀 편했었었나 봐요. 편안한 환경에서는 또 잘 안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정작 불안한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안이 확 밀려올 때 그냥 그 감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심장이 좀 빨리 뛰네.
명치 쪽이 답답하다. 이렇게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요.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줄어들고 좀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걸 뭐 내적 감각 인식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분은 상담 과정에서 EFT, 그러니까 감정 자유 기법하고 함께 받아들임 훈련을 같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EFT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네. EFT. 그게 이제 Emotional Freedom Techniques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불안이나 트라우마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얼굴이나 상반신에 있는 특정 경혈점들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 몸을 두드리면서요? 네,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랑 신체 에너지를 좀 연결하는 그런 접근법 중 하나인데 심리적인 불편감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은 이 기법하고 같이 자신의 신체 반응이나 감정을 막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 그 받아들임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명치가 답답한 거랑 심장 떨리는 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와, 신기하네요. 경혈 두드리는 거랑 받아들이는 연습을 같이 했다니. 근데 처음에는 그런 훈련이 좀 어색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점점 쉬워졌다고 해요. 특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뭐냐면 아,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 진짜 끔찍해. 이렇게 자기 상태를 막 거부하고 밀어낼수록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저항할수록 더 커지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떨리면 떨리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허용하는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1, 2주 그 정도 지나면서 불안 반응이 줄어들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 이런 게 커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 과정 자체에 큰 흥미랑 희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받아들임 또는 수용이라는 개념이요. 현대 심리치료, 특히 뭐 수용 전념 치료, ACT 같은 접근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아, 수용 전념 치료요? 네. 그 불안이나 좀 고통스러운 감정, 불편한 신체 감각 같은 걸 문제라고 딱 규정하고 막 싸워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그냥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기꺼이 경험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꺼이 경험한다. 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항을 딱 멈추고 수용을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포기나 체념이랑은 좀 다른 그런 적극적인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해가 좀 되네요. 3회차 상담에서는 실제 발표 상황을 좀 가정해서 예행 연습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상담사님이랑 단둘이 하는 연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랑 같이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명치가 묵직하고 뜨거워지면서 답답하고 심장을 누가 꽉 쥐는 것 같은 통증도 느끼고 손 떨리고 저리고 심지어 눈물까지 핑 돌았다고 해요. 와, 연습인데도요? 네. 실제 발표하는 것보다 그 직전의 긴장감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기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상황을 상상하면서 미리 느끼는 불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실제 상황보다 어떨 때는 상상 속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때 상담사분이 참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신체 반응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아요. 거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받아들임 훈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연습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그렇죠. 떨리면 그냥 떨리는 모습 그대로,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그 반응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심박수를 측정해봤더니 평소 안정시 심박수가 45에서 50 정도로 엄청 느린 편이신가 봐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근데 발표 연습 중에는 평균 77, 최대 9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진 거죠. 헉, 정말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딱 확인이 된 셈인데요. 또 하나 좀 주목할 점은 책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을 둘 곳이 있을 때는 좀 덜 떨렸는데
청중 역할인 상담사님을 딱 보려고 하면 심장이 더 심하게 뛰었다는 점이에요. 아, 역시 시선이. 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불안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구나 이걸 좀 짐작하게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쭉 겪으면서 이 글 쓰신 분은 자신의 발표 공포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운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8살 때의 경험을 포함해서 과거의 여러 트라우마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깊은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본 원인을 좀 보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식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주는 전문가의 도움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 피상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고 다루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불안과 관련해서는 자기 내면의 경험 있잖아요. 생각, 감정, 신체 감각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이분의 최종 목표는 그 상담센터 원장님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시네요. 네, 보통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꾸준히 훈련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희망적이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응원하게 되네요. 더불어서 이분이 상담이랑 훈련 외에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있는 책 2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EFT 기법이란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내용을 다룬 나쁜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라는 책이고요. 아, EFT 관련 책이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다니고 계신 그 다이룸 센터 원장님이 직접 쓰신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법이라는 책이래요. 혹시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발표 공포증이라는 그 오랜 어려움을 정말 용기 있게 마주하고 또 전문적인 도움과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개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 8살 때 시작된 깊은 트라우마부터 일반적인 방법들로는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마침내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받아들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과정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그 불안 증상이나 신체 반응을 없애야 할 적, 아니면 나의 어떤 결함 이렇게 여기면서 막 싸우던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그걸 지금 나에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렇게 관찰하고 또 나에게 뭔가 알려주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변화의 문이 열렸다는 점. 아, 맞아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이게 비단 발표 불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심리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혜로운 관점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그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막 버둥거리고 싸우는 그 과정에서 더 커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당신 안에도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나 신체 반응 같은 게 있나요? 만약에 그것과 싸우기를 잠시 멈추고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 몸이 이렇구나 하고 그 존재를 그냥 한번 알아차리고 받아들여 본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